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이런 새벽이 벌써 몇 년째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무릎 관절이 뻑뻑하게 굳어있는 느낌이었지만 순자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30년간 반복된 궤도 위를 따라 움직였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쌀을 씻고 찬장을 열어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는 손놀림도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썰면서 순자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둥글게 굽어 있고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도 성긴 흰 머리로 변해버렸지요. 어머니, 밥 언제 해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가스불을 더 세게 틀었어요. 지혜는 매일 이맘때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부엌을 들여다보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치 순자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어요. 금방 할게. 순자의 대답은 늘 그랬듯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족들의 모든 끼니를 책임지고 손자와 손녀의 도시락까지 싸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7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양복을 입고 나와 밥상 앞에 앉았고 지혜는 화장을 하러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등학생인 손자 준호와 중학생인 손녀 유진이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복 빨아주셨어요? 유진이 밥숟가락을 들면서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베란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늦게 손빨래로 빨아서 건조기에 돌린 체육복이 아침 이슬처럼 보송보송하게 마른 채 걸려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슈퍼맨이야. 준호가 김치찌개를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보다는 습관적인 칭찬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부르면서도 가족들은 그녀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선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른 집 베란다에서도 빨래를 널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날도 순자의 하루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민수는 매운 것을 좋아하고 지혜는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고 준호는 생선을 먹지 않고 유진이는 나물 반찬만 먹으면 투정을 부리지요.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거울에 비친 모습은 30년 전의 그 젊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만큼은 여전히 묵직했지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순자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혜는 동네 학부모 모임 소식을 전했어요. 준호와 유진이는 대충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 하루 순자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라는 한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외로움일 수도 있었고 분노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갈망일 수도 있었지요. 며칠 후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허리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 때문이었어요. 일어나려고 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은 언제 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순자는 이를 꽉 물고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발로 서자마자 극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잠깐만. 금방 할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순자는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아침밥 준비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쌀을 씻는데 손이 떨렸어요. 물이 뿌연 색깔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몇 번을 씻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애들 학교 늦는다고요.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밥상이 차려져 있을 시간이었지요. 미안해. 몸이 좀 아파서.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늘었습니다. 지혜는 잠깐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하네요. 그래도 밥은 해주셔야죠. 민수 씨 회사 가야 하는데. 결국 순자는 비틀거리면서도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부엌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댔어요. 숨을 쉴 때마다 허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거의 늦을 뻔했잖아요. 유진이 투덜거리며 가방을 챙겼어요. 순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순자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리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지요.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동네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혼자 걸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할 정도였어요.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되었네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의사는 X-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정확히 언제부터 아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픈 것이 일상이 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 방치하시면 걸음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수술이라니요. 그런 큰 일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일단 진통제부터 드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겨우 발을 옮겨놓는 수준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는데요? 지혜가 먼저 반응했어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앞서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대.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애들 도시락은요? 민수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30년간 엄마가 모든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공백을 누가 메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수술부터 받으세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민수의 말은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어요. 가족들은 수술 끝나고 잠깐 얼굴만 보이고 갔다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밥 걱정도 빨래 걱정도 하지 않는 밤이었지요. 고요한 병실에서 순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몸이 아파도 참고 가족들 챙기는 것만 생각했을까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진작 오셨어야 하는데. 젊은 간호사가 밤 순찰을 돌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순자는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글쎄요. 집안일 걱정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야 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생전 처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다음 날 면회 시간에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퇴원해요? 집이 엉망이에요. 지혜는 안부보다 퇴원 날짜부터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2주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2주요? 너무 길지 않아요? 준호랑 유진이 도시락도 못 싸고 있어요.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이제 와서 2주가 길다고 하는군요.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준호와 유진이가 인사를 하고 먼저 나갔어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아픈 것보다 도시락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요. 집에 할 일이 많아서. 민수와 지혜도 10분도 안 되어 서둘러 나갔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가족에게 자신은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쓸쓸할 때도 그 역할만 중요했지요.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대로 퇴원해서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희미한 병실 불빛 아래서 순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한 달간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나오시네요. 집에 쌓인 빨래가 산더미예요. 지혜가 병원 로비에서 첫마디로 한 말이었어요. 안부를 묻는 대신 빨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허리가 아픈데. 그래도 집에 가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병원이 어디 사람 있을 곳이에요. 택시 안에서 지혜는 계속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2주간 혼자 집안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이 도시락 없이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말이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것이 실수였나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부터 어지러웠습니다.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밥은 언제 해주세요? 민수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만 돌렸습니다. 환영의 인사도 몸은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지금은 힘들어서. 2주 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었어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다고요. 순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2주간 제대로 설거지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다시 도시락 싸주시는 거죠? 할머니, 허리가 아직 아픈데. 그럼 또 편의점 도시락 사 먹어야 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할머니 도시락이 없다고. 순자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도시락이 중요한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 밥 좀 빨리 해주세요. 회사 늦겠어요. 민수의 재촉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무거운 쌀통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쌀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소리 나게. 지혜가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쌀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미안해. 그럼 조심히 하시죠. 쌀 다 버렸잖아요. 지혜는 쌀을 줍기는커녕 한숨만 쉬며 나가버렸어요. 순자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쌀알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30년 동안 늘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날 오후 순자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의사가 한 달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언제 하실 거예요?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지혜가 손가락으로 TV 위를 훑으며 말했어요. 내일 할게. 내일요. 오늘 손님이 오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반찬이 떨어져 가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병원에 다녀왔어요. 허리 수술. 수술까지?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데 벌써 장을 보러 나왔니? 박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집에서 쉬지도 못하겠어요. 밥 해달라고, 청소해달라고. 아이고, 저런. 자식들이 그러면 되니? 몸이 아픈 엄마를. 박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괜찮은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순해서 그런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박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너무 순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순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이런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혼자서 가족들의 내일 일정을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던 밤들 말이에요. 문득 병원에서 만났던 젊은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로 들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적은 돈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손에 들린 통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30년간 뿌리내린 이곳을, 가족들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살면 자신은 점점 더 병들어갈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말이에요.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올 아침처럼 순자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부엌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왜 안 나오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보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자는 가족들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울진 바닷가로 갈 거야. 울진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바다를 보면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고.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농담이시죠?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순자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침은 제가 할게요. 지혜가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밥을 지으려고 했어요. 엄마, 허리 괜찮으세요?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도시락 안 가져갈게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 아프잖아요. 순자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배려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지혜는 아침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스스로 빨래를 개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청소를 배우고 싶어요. 지혜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네. 그동안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천천히 지혜에게 집안일을 가르쳤습니다. 서툴렀지만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하셨구나. 지혜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와 유진이도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순자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가 할머니 안부를 물어봤어요. 정말?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순자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수는 퇴근 후 순자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아니야. 너도 바빴을 테니까. 변명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꼭 떠나셔야 해요? 한 번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그럼 가끔 집에 오세요. 그럴게. 순자와 민수는 서로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울진행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락 자주 드릴게요. 지혜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으면 찾아가도 돼요. 유진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할머니, 바다에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작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의 얼굴은 환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잘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사랑해요. 민수수.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기차는 울진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